안녕하세요, 박성동입니다. 짱이지 아니약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살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살림의 어원은 살리다입니다. 살리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다, 길을 살리다, 꺼져가는 불을 살리다 또는 분위기를 살리다, 무언가를 살게 하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고요. 예전에 MT 가서 노래를 부를 때도 분위기를 살리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살리고를 목 놓아 외쳤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 살림이라고 하면 가사노동과 동일한 뜻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거나 농사를 짓거나 해서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것을 바깥살림이라고 하고, 집안에서 식구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을 안살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살리는 활동을 해야 가족들이 굶지 않고 편안하게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이죠. 저의 세대보다 조금 윗세대, 큰형님이나 또는 아버지 세대에서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에 살림하는 남자들이라는 책에 보면 조선시대에도 남자들이 바깥일도 했지만 안살림에도 참여하고 요리도 직접 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물론 궁궐에서는 내명부의 또 엄격한 법도가 있기도 했고, 사대부의 집안에는 안채와 사랑채가 구분되어서 그런 일을 분리해서 맡아왔던 문화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좀 지위 높은 집안의 일이었고 일반 민간에서는 그렇게 서로 참여하기도 했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컨대 남자를 그런 안살림에서 멀리 쫓아낸 것은 일본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일본어를 살펴보면 부인을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네라고 하고, 남성을 주인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존여비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에는요. 이런 일본의 문화를 겪으면서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는 이런 문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비율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이라는 그런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서 여전히 가사노동, 살림의 무게는 여성들에게 더 많이 지워지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아직도 집안에서 소파와 하나가 되어서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 없는 남자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남자분들 일주일만 전적으로 집안일 살림을 한번 해보시면 그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의식주,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또 빨래는 세탁기가 하지만 그것을 차곡차곡 해서 각 방에 넣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재활용을 하고 이런 것, 게다가 반려동식물 있죠. 물을 주고 식물을 키우고 강아지나 또는 물고기를 키우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모자라고 허리가 휘어지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상 고단한 일이지만 빛나는 일도 아니고 한 티도 안 나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집안이 무질서해지고 너무너무 가족 구성원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겁니다. 그림책 중에 돼지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돼지같이 먹고 싸기만 하는 남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돼지야라고 일갈하고 엄마가 가출을 했죠. 그랬더니 며칠 만에 정말 집안은 난장판 아수라장이 되었고, 집안에 남아있던 남자들은 정말 돼지처럼 살고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해보면 어려움을 알게 되고요.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정말 그게 간절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바로 살림입니다. 살림은 그만큼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고 가족들의 길을 살리는 것이고 그들이 밖에서 더 잘 지내고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 물리학에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무질서도는 증가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결국에는 우주나 지구나 사람의 생명도 아주 질서 있게 시작했다가 점점 무질서도가 증가하면서 늙어가고 결국에는 그 끝은 죽음, 지구의 종말, 이렇게 끝나는 것이거든요. 우주도 종말이 오고요. 어떤 빅뱅 같은 그 이벤트가 벌어지면 다시 어떤 질서정연한 세계가 또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활동은 이런 엔트로피, 무질서의 증가를 가져오고요. 그 증거가 오존층의 파괴라든지
기후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지구 멸망의 시계가 빨라지고 종말을 경고하는 소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일회용품도 덜 쓰고 쓰레기를 처리할 때 분류를 잘 해서 버려야 되고 라벨도 떼어서 버려야 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이것도 살림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분류해서 내놓는 일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들여야 되고 번거롭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질서 있게 만드는 일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범위를 좀 더 넓히면 국가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일들이 바로 정치고 국제기구 UN이고 또 그린피스와 같은 NGO들이 하는 일들이겠죠. 인간의 몸도 무질서로 갑니다. 무질서의 끝은 죽음이겠죠. 그래서 무질서해지려는 내 몸의 질서를 잡는 게 바로 운동이고 음식을 조절하는 일이고 또 마음 수련하는 일이고 습관을 교정하는 일이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노력일 겁니다. 집안을 무질서하지 않게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바로 안살림입니다. 안살림을 주로 맡아서 하는 분이 있으시겠죠? 그분들이 살림을 해서 집안을 질서 있게 만들면 어딘가에서 무질서도가 또 증가할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갖고 애쓰는 그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을 잘 챙겨주십시오. 어깨가 굳으면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요. 가사노동, 그 살림의 위대함을 추앙하십시오. 힘들면 한약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살림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또 가족들의 할 일이 아닐까 싶어요. 내 몸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일까지 살리는 모든 일, 그런 살림을 지금 이 시간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1시간 하지 않으면 내일은 2시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